네, 최강자들과 함께하는 최강 클래스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중동의 긴장과 인플레 우려에 주말간 미증시 하락 마감됐고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1%대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는 또 달러 강세 외국인의 수급이 걱정인데요.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임과 함께 방송을 이제 4월달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제약바이오 주식들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렸고 반도체처럼 많이 오른 주식들도 사지 마시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전쟁 때문에 빠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빠질 시장이었는데 전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명분일 뿐이고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이유 갖다 붙여서 시장은 빠질 위기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특히나 이 환율이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목요일부터고요. 목요일부터 환율의 징조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최근에는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여기서 빠지면 그냥 건전한 조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그동안 미국이 꺾이기 전부터 4월 달 초에 이미 꺾였는데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독감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미국은 건전한 조정, 우리나라는 급락장 연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요. 금리도 높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5%가 되겠습니다. 달러는 105포인트를 다시 넘어갔고요. 원달러 환율이 1384원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1월달 첫 거래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선물 매도가 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하락장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9천억이 넘습니다. 코스피 현물을 아직 많이 안 팔고 있어서 체감적으로 주식이 덜 빠지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선물 매도를 해도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환율이 1,400원을 간다. 숫자가 바뀌는 것에 언론은 의미를 두면서 막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지수가 당분간 반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날 목요일날 개파락 이후에 양봉 나와서 금요일까지 반등 났죠. 대득게 바운스예요. 근데 오늘 다시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반드시 시장에서 지켜줘야 되는 포인트였던 847.54 지난 목요일날 저점을 오늘 이탈했죠. 이탈하게 되면 120일선이 밑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라인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 코스닥 수급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팔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지수가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고요. 오늘 어제 이제 주말 사이에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있었고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전화하면서 좀 이제 공격 서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전쟁 내각이 따로 있죠. 이 내각에서 대통령이 또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에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방과 미국 쪽에서 오늘 중으로 15일 오늘 중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보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아침에 나왔죠. 따라서 이란이 다시 한 번 더 보복 공격을 받게 되면 이란도 보복하게 되면 아주 큰 이제 또 재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장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제약바이오 주식들 사지 마세요. 반도체 주식도 많이 올라간 주식들 사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 주식들 고점에서 샀다가 지수 빠져서 반등 안 나오면 계속 물려서 그냥 그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 못 사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고 계좌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네, 관망. 제가 계속 현금 말씀드리고 하락장에 올라가는 주식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추가적으로 외국인 이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급등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동전자입니다. 주가 안정과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취득 결정의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KBI 메탈입니다. 치솟는 구리 가격의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장중 상한가 현재 구간에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바이오 로직스 보겠습니다. 분쟁 확산과 함께 대표적인 전염병 콜레라 발병이 늘어나는 가운데 백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콜레라 백신과 관련한 유바이오 로직스 오늘 장중 두 자릿대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고점 부근입니다. 이번엔 인강빈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흥구석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에 정유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 그중에서 흥구석유 현재 구간 1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종목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추가 전략 있을까요? 네, 하락장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부터 흥구석유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량 매도하시기보다는 이번 전쟁 때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상 최고가를 오늘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흥구석유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이 중요하겠죠. 1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점 17,000원 깨지면 홀딩하시고 어차피 이제 코스닥 지수가 빠지거나 이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흥구석유는 수급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보유자분들 뭐 수익 굉장히 많이 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을 만약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한다면 17,000원이라고 하는 손절 라인을 꼭 잡고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도 역시나 유가 관련한 한국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저녁 방송과 무방 통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어갈까요? 자, 한국석유 제가 지난 4월 12일 날 무방 때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다 종가 매수 하시자 말씀을 드렸죠. 16,000원 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원전대 동행에서도 시초가 공략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원정대 동행 매 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목요일 오늘도 저녁 방송이 나오겠죠. 저녁 9시고요. 이제 방송에서 시장이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 전쟁 주식이 갈 거고 유가 관련된 주식과 가스 관련된 주식들 많은데 하필 그중에 한국석유를 딱 집어드렸는데 한국석유가 이제 대장주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트 말씀드릴 때 차트 설명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차트 볼 거 없이 그냥 지수 빠지면 올라갑니다. 네,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9,000원 정도 올라오면 수익이 한 30% 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시고요. 자, 이 종목도 이제 크게 보시게 되면 지난 10월 달에 고점을 넘겼죠. 19,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하단 19,000원 지지라인 생각하시고 신규 진입을 하신다고 해도 19,000원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지수가 중요한 지점은 코스닥 기준으로 842.84포인트입니다. 지수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유가 관련된 주식들, 전쟁 관련된 주식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심에서 이제 멀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 종목들이죠. 지수 하락장, 유가 관련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구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관련주가 반사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자릿대 급등하고 있고요. 3월에 종목이었던 이구산업의 추가 전략 어떻게 받아볼까요? 어떤 이렇게 명분이라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뭐 어디를 제재를 한다, 아니면 구리 광산의 공급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떠나서 구리 선물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구리 선물은 제가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이제 파운드당 4.3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6,400원에서 6,500원대 정도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이게 마지막 불꽃이 나오게 되면 7,0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매도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장중 무방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10시에 또 무방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하락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락장이 오히려 돈 벌기가 더 좋아요. 하락장은 준비된 사람은 돈 벌기가 좋고요. 준비가 안 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공포로 다가오게 되죠. 하락장, 저는 준비가 이제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쏠리는 것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장중 무방송에서 안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방송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